그럼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책임감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격한 인사가 우리 공공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의 교통, 환경, 체육, 문화, 복지 분야 등 핵심 공공기반 시설의 관리 운영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님들께는 청문회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정문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정책검증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검증 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허정문. 수원시 도시재단에서의 성과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제일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생을 사업 위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일 처음 재임하면서부터 조직과 인력 관람 TF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산 관리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대형 사업 체제로 가 있는 이렇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 체제를 지역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지금 수원 역세권 사업단을 새로 출범을 해서 지역 단위로 묶어서 사업하는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고요. 또 이제 자율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 예산 이런 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금 LH에서 당수원 사업 같은 그런 수임을 해서 별도의 수익 사업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약기관과 연대를 해서 이번에 수원 탄소 중립도시 공모에서 300억짜리 공모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따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지금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을 계획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참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혁신을 했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2년마다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사전에 그 감사 지적 관련 자료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꾸준하게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예산, 사무 운영비, 업무 추진비 집행 등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후보님께서는 감사 지적이 재차 안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투명성,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 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다한 비용이 안 든다는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일을 또 그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의 시의 재력이나 공사의 재력에 맞게끔 이렇게 비용과 인력을 지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 수원도시공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수원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일꾼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가 창립 후 첫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후보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망포 아마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게 먼저 돼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네네, 이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토지 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특징은 일단 수용 사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탑동 같은 경우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할 때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받아야 되는 기간, 그 다음에 시 내부적으로 의회라든지 동의를 받고 하는 시간, 이것들이 추가로 한 2년이 더 걸립니다. 보통 민간이 하거나 또 다른 공사에서 할 때는 불필요한 시간이 2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탑동 도시개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일단 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또 한 2년 정도가 인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탑동은 거의 이제 인허가 기간에서 앞에 절차를 마쳤고 지금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박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자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수기업을 유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 유수기업들의 유치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기업 용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들은 오세 기업들은 입지를 선정할 때 상당히 이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규모라든지 업종 유치 업종이라든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지금은 기업을 초기부터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초기부터 참여를 시켜서 원하는 토지를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까지도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기업 유치를 할 때는 그 개발계획 변경을 전제로 또 지구단위 계획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시나 도시공사가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수원시나 도시공사가 우리 탑동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수 기업들한테 이것만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땅을 깎아준다든지 뭐 대금 납부 조건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유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는 지금 수원역과의 교통 같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주는 것은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원하는 규모, 용도, 그 다음에 납부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위치 같은 경우도 주변에 복합화할 수 있는 복합화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설과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서비스가 지금 개발 사업에서는 제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잘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중고차 매매단지 쪽에서 네.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건립을 이 탑동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혹시 있다라고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탑동 같은 지금 중요한 위치에는 사실은 향후에 10년 뒤를 보면은 거기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갈 정도로 심지어는 업무 중추 기능이 들어갈 정도로 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토지용을 수립할 때도 저는 좀 시기적으로도 사실 타임조닝,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쓰지만 향후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매매 단지에서 주차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위치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다른 데 적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토지용을 수립을 하고, 그런 민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약간의 복합화라든가 조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일부 반영하는 것은 아까 같이 토지용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이런 경우를 봤는데 학교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고 그 방안을 우리 시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고 난 후에 학교들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과 혹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 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 매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유부지라든지 사용하지 않을 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까 같이 보안 문제, 사고 문제, 특히 어린이 교육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합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직원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설 건물에도 유유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교회라든지 업무용 빌딩에 휴일이라든지, 우리 도심 같으면 휴일에 업무용 빌딩에서도 많이 유유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주차 관제를 통합 관리하고 지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데, 요거는 1차 사업을 먼저 끝나고 나면 2차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또 업무용 빌딩, 또 상업 빌딩에서도 야간에 쓰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당수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수지구 일반 분양 공고를 난 걸 보면 평당 분양가가 1,800에서 1,850만 원으로 형성돼 있어서 34평형의 같은 경우 8억 정도를 상회하는 분양가가 형성이 된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양 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눈높이들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 8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사실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원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건축비에 근거를 해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는 그게 불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지금 좀 비싼 느낌이 들지만 공공택지에서는 다행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많이 취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도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공공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이 좀 그렇게 좀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시장에서 어떤 견제 기능도 하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를 줘서 시민들이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의 연임이 가능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자리를 1년 3개월 만에 사퇴하고 수원도시공사에 지원하셨다는 겁니다. 후보자의 경력상 그 LH 관련 경력상 마지막을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 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셨던데 2020년 2월 초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 8월 수원도시공사 사장 채용 공고가 있었고 11월에 재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사퇴하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채용 공고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 28일에 있었다가 6월 14일에 재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격차가 6개월 정도 납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후보자가 2019년 11월 14일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 겸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와 LH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만났다는 기사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염태영 전 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재단 자리를 제안받아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수원도시공사 사장에 도전하는 것도 이재준 현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에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올해 LH에 계속 있었다면 올해 지금 말까지가 제가 정년입니다. 근데 정년이고 나오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2년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제가 2년 좀 못 남아 있을 때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느 노선으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인생 이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모가 났을 때도 저도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이 저 재단에 공모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떠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5월달인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지역균형발전센터가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무 보람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 다시 8월달에 다시 되고 또 LH 사태가 또 터지니까 또 지자체하고 이렇게 일이 또 원활하지 않고 해서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 때가 다시 이제 6월달이 됐는데 그때 재공모가 났다고 또 한번 또 주변에서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이 길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센터도 좋지만 도시재단도 업무가 상당히 좋은 업무다 해서 제가 지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교감이 있었다면 미리 1차에 지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시공사로 이렇게 지망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어떤 임기를 하면 끝까지 채워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유양 수원에서 녹을 먹고 있는데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전임 사장님은 이미 연초부터 그만두실 생각을 이렇게 피력하고 오셨다고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깝게 있고 제가 본래 같이 모시고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관심도 같이 많이 있었고 같이 상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도 지금 도시재생 분야가 뉴딜 사업은 이 현 정부에서 조금 내려앉고 좀 이제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도시 정비 분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일도 도시 재생 일도 이제는 정비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정비 부분은 도시공사 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추천도 주변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거기서 도시 재생이 뉴딜 사업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임기라든가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다른 대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던 일을 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주 용기를 내서 제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또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2021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는 가나, 다라, 마충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네. 참고로 47개의 시군시설관리공단 중 가 등급이 7개고요. 나 등급이 12개, 다 등급이 28개고 라와 마 등급은 아예 없습니다. 또 순위를 살펴보면 수원도시공사는 47개 중 20이라는 초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타 시군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수원도시공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는 수원도시공사의 평가 그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밖에서는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는 공기업 중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 도시공사인데요. 사실 그 공기업 경영 평가를 보면 사실 계량 비계량이 되는데 계량 부분에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적 그 공여를 위해서 배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 공여 쪽에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뭐 고용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물품 구매라든지 또 용역을 거기서 한다든지 하는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근데 사실은 다른 데를 잘했는데 그런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업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실적 관리하는 데서 조금 이렇게 놓치거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뭐 잘한다고 이야기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사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고 많은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다른 도시공사보다는 월등히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전략 경영, 조직 인사관리, 네. 대행사업비 절감률, 소통 및 참여, 인권 경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경영 평가의 취지에 따라서 그 업무를 사실 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보면 계약 건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개를 잘못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점 차이만 나면 한 대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냐면 약간 이제 좀 저희가 대평가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미비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사회적 가치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이디어를 더 내고 더 하기도 하고 아까 같이 그런 미스는 저희가 최대한 이제 보완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 혁신 경영 계획 중 수원도시공사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면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있는데요. 혹시 수원도시공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 채널은 2018년 12월 4일에 개설되었고요. 지금까지 약 4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현재 28개 영상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 구독자 수는 115명입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 현원이 643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의 5분의 1도 구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원도시재단에서도 지금 사실 SNS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우리가 행정에서 또 기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연화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정보를 담은 SNS를 만들고 제공을 해야 실제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양방향 소통이 돼야 참여를 하는데 일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홍보 방식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보고 또 불필요하다면 폐기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또 소통하는 분야는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떤 이익을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또 환원을 시켜줘야 하는 어떤 일이거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적자만 봐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도시공사의 지금 적자 이렇게 비율이 어떤 지금 경영 성과 분석을 했을 때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요, 지금 문화, 체육 분야,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이건 쓰레기 봉투 사업이라든지 연화장 사업 같은 경우들은 공공 사업이지만 거기에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제 내는 목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대행 사업들은 내는 목적은 아니고 그 일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게 이제 목적인데 거기에서 손실 보면 안 되는 것은 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분야에서 이제 지금 주 원인이 최근에는 주 원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확 많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도 감면을 해주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서 지난 한 3년간은 많이 이제 지금 악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좀 올라와 있고 저희가 지금 불필요한 이제 비핵심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들어 이렇게 운영 방식을 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식당 부분 아웃소싱 할 건 아웃소싱하고 또 봉투 같은 것도 무인 판매를 지금 전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무인 주차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인력을 이제 감축을 했고요. 무리하게 도시재단에서 도시공사로 오지 않으셨나 그래서 또 도시재단에 또 이사장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면 또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네. 예. 2021년 기준으로 수원도시공사의 부채 규모를 조사표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부채가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간신히 21년도에는 20년 대비 4%가량 부채 비율이 좀 감소했어요. 그래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부채 비율이 15.6%고요. 부채액은 115억이 좀 넘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년에는 아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적자가 한 7억.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였어요? 도시공사.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자립도가 82%까지 됐었는데 92%까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점점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 있는 재산을 다 위탁해서 준 거고 네네. 시에 있는 거를 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 네네. 흑자가 안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력이나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각 부문별로 뭐 경영 효율을 하는 것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지금 문화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가 시에서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대행으로 맡은 부분들이 아까 같이 장애인들 교통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시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업무들이 비중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중과 아까 말씀드린 수익이라는 비중하고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임무를 맡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수지 균형은 맞추는 거는 지금 1, 2년 이내에 꼭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에 수원도시공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부상자가 2020년엔 6명, 2021년엔 2명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부상자나 사망자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안전사고 이제 건수 총계에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이제 총계 숫자고요. 저희가 부상자라고 하면 이제 직원이 아닌 일반 그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이 단순하게 이용하시면서 뭐 미끄럼 사고, 뭐 수영장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연습장에서 뿔에 이렇게 뭐 팔을 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단순한 뭐 사고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중대한 뭐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 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하면서 기업 대표자와 관리감독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나 혹시 부상자들 직원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좀 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저번에 이제 우리 재활용 센터에서도 불이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다 보고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현장 점검도 자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스스로도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특히 그 무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하거나 또 이런 안내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 자체가 또 이렇게 아까 같이 이용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지역이 망포동이다 보니까 네. 망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 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초창기 개발 사업 중에 탑동지구 개발 도시 개발 사업하고 망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망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은 현재 공모형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향적인 소통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실 건지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되고 한정되면 저는 그게 바로 특혜라고 봅니다. 네. 특히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네. 더 많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혹 차단 차원에서라도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망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가 보면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못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망포의 어떤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황들에 대한 지금 단계, 지금 진행되는 상황 정도는 확실히 드리고 또 좀 지연된다든가 하면 그 지연되는 게 뭐 때문에 지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홍보팀하고 연결을 해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영 수지 분석 지표를 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ROI라고 하는 방식, 또 ROA라고 하는 방식, ROE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처럼 긴축 재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시기에는 ROI라고 하는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 수지 분석을 할 때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ROI라고 하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지적되어 있고 질문하셨던 경영 지표 분석을 위해서는 본 후보자께서 이런 ROI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정량적인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수원도시공사의 일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대행사업 분야가 있고 개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는 당연히 ROI, ROE 이런 식의 분석으로 기초로 가야 되고요. 또 대행사업 분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위탁해서 예산을 잡아서 위탁해서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인력과 시설을 해라고 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 효율이 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직원들하고도 계속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만 토론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행사업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수지 분석을 지금 ROI 측면 같이 시가 제공해준 돈과 아웃풋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각 부문별을 다시 진단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3동에 이제 그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이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이제 부지를 판매해서 그 일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뜩이나 좁은 땅을 반토막을 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후보자께서 그 민간자본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혹시 그 영통구청 신청사를 그 도시공사에서 건축하게 된다면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혹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 짓는 비용도 뽑고 또 그 비용을 민간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이렇게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분 소유를 시켜서 분양을 하고 공공시설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나눠서 아까 같이 그러면 매각이 되는 겁니다. 민간에 매각이 되는데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샀는데 아까 같이 토지 지분은 지가 갖고 있고 이제 집만 가지고 오면 이게 불안정한 부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구조를 잘 짜서 어떤 게 유리한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자문을 받고 해서 만약에 추진하면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과 수원 간의 가장 큰 쟁점은 군공항 이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홍지구에 옮기는 게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수원시는 좀 전략을 바꿔서 이제 경기 남부 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유치하는 형태로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화홍지구에 경기 남부 신공항이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남부 공항하고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보다는 이 정무적 측면, 시민들과 그 지역의 관계, 심지어는 뭐 청주공항과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화홍지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대방인 화성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잘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또 참여를 해서 지혜가 있다면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화홍지구의 경기남부 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이 완성이 된다면 화성시가 취할 만한 이득, 도시 환경이나 도시 인프라적인 측면의 이득이 어떤 게 예상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군공항이 있으면 사실 이제 여객만 있는 게 아니고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남부는 최첨단 도시고 또 최첨단 산업이 많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항공 물류 같은 경우도 이득을 많이 볼 거고요. 공항이 있으면 인프라도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 또 그만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는 상당히 이제 개발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개발을 많이 이제 배려를 하고 뭐 입지 물량도 많이 배분할 테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화홍
지구에 간다고 하면은 화성시도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정세상으로는 인정을 주민들이 일단 왜냐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좀 풀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우리 수원도시공사 사장이 이렇게 임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 수원도시공사의 목적과 취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영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고 또한 그 우리 수원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수원 도시공사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검증 청문회를 위하여 심도 있는 준비로 수원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및 책임감 등과 관련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검증 청문 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